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 6일 주식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아침 개장하면서 또 뿜어댔습니다. 3000 드디어 찍었습니다. 전광판에 3000포인트가 찍힌 모습이 배경화면인데요. 오전 한때 그런 강력한 개인의 매수세로 3000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 관련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화학업종이 오늘 하락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여러가지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가 무렵에 연기금이 오후 들어서 매물이 엄청난 압박을 주었고요. 개인이 무려 코스피에서 하루 만에 2조원 가까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세에 하락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과연 이제 3000을 찍은 지수, 사실 3000이라는 게 표면상으로 숫자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2월 31일에서 얼마 전에 21년 1월 달로 넘어갔듯이 사실 똑같은 날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제 달력상의 기준, 그죠? 그런 기준에서 넘어가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해가 바뀌고 코스피 3000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수상의 의미는 신문에 실리고 이런 전광판에 보이면서 그동안 2000에서 갇혀 있었던 박스페이 지수가 3000을 돌파했다는 거에는 분명히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증권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하고 관련된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형식적인 숫자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결국 코스피가 3000을 넘던 코스닥이 1000을 넘던 앞으로의 주도주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는 달라진 건 없다는 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수는 3000인데 그런 지수가 꺾이면은 결국 지수로 올린 것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포션을 많이 차지하면서 올리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공헌한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반락의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점일지 오늘 한번 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체크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목에서 거의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3000포인트 사상 첫 찍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증시가 생긴 65년 만에 3000 지수를 돌파했다. 그리고 2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35년 만에 3000포인트를 찍은 거다. 되게 의미 있는 숫자들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났고 여기에 연기금이 4천억 원을 넘게 매도하는 모습 속에 개인이 나홀로 2조원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시장 하루 거래대금이 29조였고요. 무려 거의 30조 가까이 됐고 코스닥이 17조, 합이 46조입니다. 매일 거래 대금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증시의 개인의 비중이 66%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런 개인 비중이 계속 올라가면서 증시 거래 대금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코스피 3000의 역사적 주인공은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들고요. 작년부터 활성화된 이 동학개미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상거래일 동안 지금 연초 개장한 지 벌써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5조 원을 지금 가까이 총알을 쏟아냈고요. 근데 이 5조 원을 쏟아냈으면 예탁금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은 사면서 계속 예탁금으로 돈이 입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의 유동성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관련 자금들이 많이 넘어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내일이면 70조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조 샀으면
오늘 69조에서 2조가 빠져야 되거든요. 예탁금에서 샀다고 치면은 67조가 돼야 되는데 내일 만약에 늘어났어. 그러면 더 입금이 되는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들이 증시로 계속 항해하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탁금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개인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용잔고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용잔고 예전에 뭐 12조, 13조가 올라가면 매물이 나왔듯이 20조가 나왔는데 이건 너무 니스크하다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분모인 예탁금도 늘어나고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잔고 분자가 늘어나는 거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런 약간의 융통성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35,000달러를 돌파했고요. 원화 기준 한국에서는 지금 4천만 원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디램이 호황이 온다. 마이크는 목표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등장을 시티그룹에서 나왔는데요. 디램 호황이 오면 결국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인 뭐 수혜는 삼성전자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매일 경신 중인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잠깐 체크할 게 있는데요. 1월 4일 날 개장한 증시가 지금 6일이죠. 3거래일, 즉 사흘 동안 개인이 뭘 샀나 마켓포인트에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삼성전자를 무려 개인이 2조 3천억, SK바이오팜이 보호해서 물량이 풀렸다고 했었죠. 기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300억.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지금 시가총액 SK하이닉스 제약의 1위와 3위의 종목을 개인이 2조 6천억, SK바이오팜 보호해서 기간 물량을 개인이 받아서 3조. 개인이 코스피에서 거의 지금 3조 7천억을 샀거든요. 코스닥까지 합쳐서 5조를 산 거지 코스피는 3조 7천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종목을 3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지금 이 GMP 플랫폼을 통해서 전장화, 그쵸? 전기차 관련해서 LG전자가 상당히 현대차의 이 GMP에 관련된 그런 전장화, 제가 좀 잘못 말씀했는데 현대차의 이 GMP화 해가지고 애플과 관련으로 분류된 LG전자가 전기차로 분류되면서 2,300억 원, 뭐 삼성 SDI, 기아차, 셀트리온 전부 다 약간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지면서 개인들이 결국 많이 빠진 것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LG전자를 제외하고서는 그죠? 기아차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2차 전지는 오히려 ETF로 샀어요. K 뉴딜 지수에 대한 ETF를 샀고요.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지수에 대해서 2배 레버리지를 익히는 ETF를 또 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전체 합이 아마 4조가 넘을 거예요. 전체 시장에 3조 7천억을 샀는데 다른 종목들을 팔고 이런 것들을 샀다는 거죠. 개인이 정말 스마트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거기에다 삼성전자 이렇게 개인이 사는 거는 저는 그냥 개인은 또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정말 빅개미, 즉 동학개미 중에 여왕개미 이런 급이 물론 여기에 십시일반으로 동학개미들도 분명히 참여는 했겠지만 정말 큰 개인들이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간의 물량을 개인이 계속 받고 있는데 펀드는 계속 환매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도 주식 비중 줄이고 있잖아요. 연기금을 그럼 왜 파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기금은 한 해 동안 주식의 비중을 일정 부분 딱 포션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내부 가이던스다 보니까 이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작년에 개인 대주주 이슈 때 연기금이 먼저 팔고 막 그래서 연기금 이거 잘못된 간행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즉 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분모 파이가 커지는 건데 이 파이는 예전에 투자했던 그런 비중으로 그대로 넣고 전체 연기금이 운용하는 연기금이 운용하는 풀도 매월 직장인들이 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어쨌든 자산 운용 규모도 커질 텐데 그냥 단순히 투자한 종목이 이렇게 최근같이 장이 좋아서 올라가면 특히 최근에 대형주들 좋았잖아요. 연기금은 웬만한 대형주들은 거의 바스켓으로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해 동안 목표를 맞춰야 되는 투자 비중이 주식이 올라가면서 비중이 올라가는 것 뿐인데 그냥 그 비중을 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팔고 있다는 게 참 한탄스럽다는 거죠. 시장의 질이 변했고 디지털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분명히 변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 가이던스, 즉 공무원 조직이죠. 어떻게 보면은 연기금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맞춰서 주식을 팔고 있지만 결국 이게 기관들의 물량을 비워주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수급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이 참 스마트해졌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면을 준비를 했고요. 자, HTS로 체크해 가면서 시장 자세하게 한번 모니터 해 보겠습니다. HTS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얼마죠? 9.9조, 약 30조, 코스닥은 17.5조, 그죠? 삽이 47조입니다. 47조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약 3,030까지 갔었지만 종가에 밀리면서 결국 22.36포인트 0.75% 하락했고 코스닥은 980선을 지켜냈습니다. 지켜냈죠. 자, 그리고 투자자별 업종별로 보면은 개인이 1조 7천억을 샀어요, 오늘. 그죠? 1조 7천억. 기관이 1조 3천억.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판 기관이 연기금이 4,400억. 그리고 금융투자 차익거래로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물량 이런 것들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사모펀드 투신, 이건 펀드 한매가 나오는 그런 압박 속에 계속 한매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이나 팔았는데 전기전자를 5,800억 팔았다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최근에 올라오는 바스켓 매도 때렸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그래도 중형주, 뭐 금융업종 이런 거 샀네요. 자, 차트는 보면은 아주 양호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받는 모습 코스닥에서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도 단기 급등했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딱 23일부터인데 이때 2737포인트였어요. 근데 오늘 3027포인트. 그럼 30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며칠 동안? 1, 2, 3, 4, 5, 6, 7. 8거래일 동안 2주도 안 되는 영업일 속에 300포인트가 올랐어요. 정말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고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장 매핑 볼게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2%나 빠졌고 하이닉스가 그나마 선방해서 지수는 덜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화학업종 오늘 강했어요. 근데 LG화학이 장중에 90만 넘어갔지만 역시 종가는 하락했고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상당히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최근에 롯데케미칼, S-오일, 뭐 이제 대한유화 이런 유화 업종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오늘 그려냈습니다. 금융업종은 사실 증권업종이 강했어요. 보시면 하나투자증권, KTB, DB금융투자 이런 증권업종이 1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건 왜죠? 지수가 급등했고요. 앞으로 지수에 대한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수록 증권에서 먹어가는 수수료 그런 이슈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런 것들이 기대감에 증권업종을 불을 뿜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200 상위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거의 시가총액 13개 종목 이제 시가총액 전체 2000 지금 100조 좀 안 될 거예요. 오늘 좀 빠져서 어제 2100조 넘었었는데 지금 보면 하이닉스, 카카오, 이노베이션 정도 좀 올랐고 나머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지주사 SK가 급등했고요. 금융주들 방어했고 증권업종은 여기 제가 안 걸어놨는데 증권업종은 대부분 급등했어요. 조선업종, 화학업종, 건설업종 중에 일부 케미칼 쪽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헬스케어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근데 LNK가 또 오늘 IR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야 5만원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만원대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템버거의 향기라고 하는 2만원대 좀 넘어서 나왔었나요? 그런 향기 속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개별주들 박셀바이오가 지금 6거래일 동안 지금 오늘부터 정지긴 한데요.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상증자하고도 가격으로 치면 거의 26배가 올랐거든요. 한 4달 동안
정말 대단한 바이오 개별 종목들이 바이오 전체적인 업종은 지금 올해 연초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 개별주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급등했죠. 한미사이언스도 아침에 더 급등했다가 좀 장이 밀리면서 밀렸는데 모더나의 뭐 위탁 생산을 한미약품이 할 것이다. 녹십자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식 속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IT 반도체 최근에 중성주들도 후공정 업체부터 해가지고 워낙 급등했었어요. 근데 오늘 파운드리 연말까지 너무 이미 수적 꽉 차있다 이런 것들이 DB하이텍이 장중에 15% 종가는 7% 많이 밀리긴 했지만 역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다 차익 실현 물량이 중소형 주에서도 나왔다. 근데 대형주랑 보면은 옛날 같았으면 장이 빠지면은 중소형 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대형주 대비 강했다 이런 표현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중소형주의 포션은 누가 수급을 좌지우지하죠. 원래 옛날에 기관이었으면 지금은 동학개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의 힘이 거의 스몰캡들 중소형주들을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IT, PCB, 핸드셋 쪽도 개별 종목 몇 개를 빼고서는 다 약세였고요. 오늘 세트레가이가 위성 관련 그런 종목 중에 제일 강했습니다. 인텔리언테크나 뭐 하나시스템은 오늘 좀 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 세트레가이 그동안 빛을 못 발휘하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딜 2차전지 쪽도 보면은 오늘 2차전지 쪽 대부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을 했다. 아침 한때 뭐 LNF나 뭐 동아기업 이런 것들 다 강했고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또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2차전지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중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 주도 종목들을 뭐 트레이딩을 하시든 아니면 매매를 하시던 꼭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볼게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사실 오늘 올랐다 빠졌지 계속 올라가는 동안 변동성이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1월 4일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변동성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게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좀 나온 것 같고요. 내일 정도면 제가 보기에 한번 오전한테 장중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은 주식을 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종목들을 좀 살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세주 의견 드릴 텐데요. 코스피 3000 기록하고 종가는 기간 차익 매물 압박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증권업종 아까 말씀드렸지 연일 사상체 교치 경시 속에 지수 하락에도 강세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증권업종들이 작년부터 지금 이어지는 사모펀드 이슈로 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죠. 근데 증시가 강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거래 수수료 이걸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키움증권 같이 온라인 이런 데는 정말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산타랠리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포인트가 올랐고 미국 대선 이후에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6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조정 속에 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제 RSI 가열 지표를 가장 보면은 결국 신뢰가 가거든요. 많이 올라오면은 거기서 항상 맞습니다. 좀 버티더라도 항상 뒤늦게 뭐 시차 간격은 있지만 좀 맞습니다. 근데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어떤 종목이 떨어질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지수가 급하게 올랐으면 대형주가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대형주들에 대해서 접근은 조금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 최근에 후공정이나 이런 업체들도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들이 있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가파르게 오른 거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장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외부에서 좀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거꾸로 매끄럽지 못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 구독해 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구독자가 갑자기 한 번에 10명이 빠지시더라고요. 제가 싫으셨는지 아니면 구독하기 눌러 분이 다시 눌러서 취소가 되는지. 구독하신 분이 이거 다시 누르면 취소되는 건 아시죠? 아마 저는 제가 제 채널이 싫으신 분이 아마 탈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하루 데일리 시황을 말씀드리려고 약속드리고, 제가 원래 연초에 개별 종목 분석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말 안 되면 2주에 하나씩 올려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약속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말에는 글로벌 증시에 도움되는 이슈들을 체크하는 그런 영상들을 또 올릴 수 있는 영상들로 준비할 테니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혹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주변에 많은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